이번 영상에는 오버로드의 원작 소설 중 하펠페 신인편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엘프 황성에 있을 여러가지 매직 아이템을 스틸하기 위해 법국과 엘프들의 전쟁을 일주일 정도 주시하였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고 판단하여 아인즈는 쌍둥이들을 데리고 엘프 황성을 향했습니다. 우선 마레에게는 전의를, 아우라에겐 레인저의 역할을 그대로 후위를 맡게 했는데, 두 사람이 현재 장비한 아이템은 부글부글 찻주련자님이 남겨주신 쌍둥이들의 맞춤형 아이템으로 평소 사용하는 용왕린의 경과목보다는 못했지만 전체적인 능력이 심하게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말의 경우 얼굴이나 머리가 그대로 노출되지만 대신 다른 부위의 능력을 올려주는 데이터 크리스탈이 박힌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또한 말의 맞춤형으로 여성 NPC가 착용했어야 했을 노출도가 상당한 아이템을 장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드레스 아머는 그야말로 가슴은 보호하고 배꼽과 복근 그리고 허리가 노출되면서 각선미를 자랑하는 형태의 찻주련자의 취향이 500% 가미된 장비였는데, 생긴 건 이래도 갑옷의 겉면에 오라 같은 것이 발생하여 전신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었고, 아인즈는 위그드라실의 노출 면적이 높은 부분은 크리티컬이 터질 확률이 높다라는 설정을 떠올리기도 했지만, 명백히 단순하게 옷 갈아입히용 장비에 어느 정도 능력치를 부여해준 찻주련자님을 칭찬하기로 했습니다. 스레인버프의 공세가 드디어 엘프 황도의 수비를 돌파함과 동시에 아인즈 또한 완전 불가지아를 사용하여 엘프 황성에 침입했습니다. 그에 반해 아우라는 길리길리 망토라는 것을 장비하고 있었는데, 이는 플레이아데스의 시즈가 보유하고 있는 전설급 아이템과 비슷한 것으로 레인저인 아우라는 완전 불가지아를 사용한 아인즈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지만, 길리길리 망토를 사용한 아우라는 마레나 아인즈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마레의 경우 평소 착용하고 있는 변류의 망토라는 아이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숲속 같은 자연에서의 은신 능력을 높여주고 있지만 반대로 현재와 같은 시내에서의 능력은 반감되기 때문에 아인즈들은 완벽하게 몸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평소의 아인즈라면 이러한 상황을 염두하여 작전의 이반부터 철저하게 계획하고 누가 미끼가 되고 누가 몸을 숨길지를 정해뒀겠지만, 스틸이라는 위그드라시 시절의 작전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아인즈는 잠시 길드 아인즈울 고운 당시의 기분으로 돌아가 쌍둥이들과 의논하는 것을 잊어먹고 말았습니다. 결과 아인즈들은 겉으로는 아무런 작전도 없는 무대뽀로 입성한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쌍둥이들은 내심 아인즈님께서 뭔가 생각이 있으시겠지 같은 분위기가 되어 아인즈는 잊지도 않는 뇌를 빠르게 굴려야 했습니다. 상관으로서 자신이 먼저 행동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해 아인즈는 자신이 완전 불가지아를 사용하여 몸을 숨기고 색정 능력이 높은 아우라가 선두, 마레가 후방이 되기로 했는데, 엘프 황성은 북극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것 치곤 상당히 조용했으며, 이에 아인즈는 왕국을 침공할 당시와 데자뷰를 느끼면서 혹시나 엘프의 왕족이 보물을 들고 이 넓은 대수해의 어딘가로 몸을 피한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층고가 넓은 방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밝기는 했지만 창문이 하나도 없어 그것이 마법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주었고, 무엇보다 더욱 묘했던 것은 바닥을 덮고 있는 대량의 흙이었습니다. 이 방은 방 자체의 넓이가 가로 세로 100m는 될 정도의 크기로 이를 다 뒤덮을 정도의 흙이라면 상당한 양이 되는 것이었는데, 마레는 이를 보곤 융단을 대신하는 엘프 특유의 문화라고 추측해봤지만, 아우라는 너무 야만족 같다면서 발자국을 남기기 위한 트랩일 거라 주장하였고, 다시 마레 쪽에서 농성을 위한 밭일 수도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인즈와 마레, 심지어 아우라조차 눈치채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오드아이를 지닌 미남의 엘프 남자가 등장하여 아인즈들을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기묘한 기척이 느껴져 아인즈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였고, 이내 다크엘프의 쌍둥이들을 목격한 것에 흥미가 동했는데, 아인즈는 그의 태도에서 명령에 익숙한 거만함을 느꼈으며, 무엇보다 아우라조차 간파하지 못할 정도의 특수 스킬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 전이계 마법을 방해하는 전이지연을 발동해두지 않은 걸 후회했습니다.
쌍둥이는 즉시 경계태세에 들어갔으며 사전에 아인즈가 명령한 대로 천천히 상대를 관찰하면서 황금 도토리 목걸이를 쥐어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는데 매직 아이템에 손을 댄다는 행위가 적대 행위로 받아들여질 경우 아우라의 행동은 미스였지만 그럼에도 남자 엘프들의 왕인 데켐 호우가는 쌍둥이를 향해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데켐은 쌍둥이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다크엘프를 알았던 기억은 없다만 이라고 중얼거렸는데 이윽고 뭔가를 결심한 그는 확인 작업의 일종으로 자신의 강대한 기운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인즈 또한 전투 모드로 들어가 광휘록체를 사용했는데 반면 아우라는 정면에서 데켐의 기운을 받아넘기며 살기등등하게 그를 주시했습니다. 일반 F라면 거품을 물으며 기절해야 마땅한 데켐의 기운을 아무렇지 않게 버티는 쌍둥이를 바라보며 데켐의 흥미는 더욱더 가중되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아인즈는 불금과 상위 저항력 강화 그리고 상위 전능력 강화를 사용해가며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데켐은 큰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쌍둥이의 정체가 자신의 자식이 아닌 손주의 세대라고 소리쳤는데요. 1세대의 자손이 무능하더라도 그 재능이 세대를 거쳐 손주에 대해서 피가 각성한 것이라면서 이런 간단한 이치조차 깨닫지 못했던 자신을 조금은 반성했습니다. 데켐의 헛소리에 아우라는 질렸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아인즈는 손주라는 단어에서 데켐을 이 세계로 넘어온 부글부글 찻주전자님의 자손이라고 착각할 뻔했는데 그런 것 치곤 슬라임적인 부분이 전혀 없었고 그렇다면 야마이코님의 여동생인 엘프족의 아케미짱인가 싶었지만 애초에 아케미짱은 금세 위그드라시를 그만뒀으므로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아우라의 지속적인 업신여김에 데켐은 설마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건가 싶었는데요. 다크엘프의 마을은 엘프들의 도시보다 변방에 있었으니 왕인 자신을 모를 수도 있기야 했지만 그럼에도 무지는 죄이니 데켐은 두 사람에게 확실하게 교육시키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계속해서 매직 캐스터의 축복과 생명 정수를 사용한 아인즈는 방대한 양의 HP를 지닌 데켐에게 순수하게 놀랐는데요. 과거 리 에스티제 침공 당시에 백금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애초에 그 전투는 아인즈로 변한 판도라지 헥터가 치룬 전투였으므로 아인즈의 기준에서 데켐은 최소 70레벨은 돼 보이는 강자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벨 100이 셋이나 있는 아인즈들의 우세가 기우는 것은 아니었으며 한 가지 우려해야 할 사항은 방금과 같이 등장한 미지의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었는데 이어서 마나 정수를 사용하여 마력의 총계가 샤르티아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낸 아인즈는 아마도 그가 후방 지원계의 드루이드 클래스라고 추측했습니다. 아우라는 데켐에게 인간의 권세가 들이닥치고 있으며 왕인 네가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물었는데 이에 데켐은 오히려 아우라가 왕이란 존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왕이 직접 백성을 구하는 것은 자비다. 자비는 구걸하는 것이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고로 백성들은 자비를 내려주지 않더라도 그걸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베베꼬인 논리를 설파하기 시작했는데 예상외로 아우라와 마레는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대답하면서 자비를 내려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인물은 지구에 존재될 뿐이며 너 같은 일반 엘프 나부랭이는 그렇지 않다라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주었고 이를 들은 아인즈는 내심 경악하면서 틈틈이 마법보호 화속성과 HP와 MP의 총량을 속이는 허위정보 마법을 발동했습니다. 데켐은 아우라의 대답을 단순히 다크엘프의 전승 정도로 취급하면서 더 이상의 대화도 귀찮으니 이제 그만 가자고 말했는데 다짜고짜 어디로 가냐는 아우라의 말에 데켐은 나와 아이를 만드는 거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순간 자신들이 뭘 들은 거지 싶었던 아인즈들. 하지만 이때까지의 아인즈는 마법에 의한 강화를 멈추지 않았고 데켐은 계속해서 왜 자신과 아우라가 아이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는데요. 아우라급의 아이가 탄생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지만 격세유전이라는 가능성을 본 데켐이었기에 자신과 아우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격세유전의 시간을 보다 앞당길 수 있었고 그렇게 아우라를 통해 몇 명의 후손이 생긴다면 후손의 후손들에 걸쳐 차례대로 격세유전이 일어나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였죠. 데켐의 허랑방탕한 말에 아우라와 마레는 입을 쩍 하고 벌리고 있었고 이윽고 데켐이 아우라에게 손을 뻗으려는 찰나 어디선가 나타난 뼈로 된 주먹이 데켐의 면상에 직격하여 그를 저 멀리까지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하펠페 신인편 17탄을 찍먹해봤습니다.
초전도 페도로리콤 데켐에게 아인즈 펀치를 날린 아인즈. 과연 데켐은 자신의 자식 농사를 똑바로 지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